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3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리한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는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레고랜드 사태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고 누구의 책임인가? 지금 여야 간에는 누구의 책임이냐? 김진태 현 강원지사 책임이냐? 아니면 최문순 전 강원지사 책임이냐? 이걸로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레고랜드 사태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게 책임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정파적 주장에 불과하다. 그러면 객관적인 팩트는 정말 뭐냐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레고랜드라는 거는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강원도 춘천시 하중도길 128 일대에 28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대략 한 8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테마파크를 조성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개장을 했고요. 근데 개장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적자다. 이런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 사태의 발단은 언제냐면 2020년, 2년 전이죠. 이 공사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제 상수도 주변 도로 개발 일종의 시행업체죠. 중도개발공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그 I1 제1차라는 그런 회사를 세워서 2,050억 원의 자산담보 기여보험,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한 겁니다. 2,050억 원. 2020년에. 그런데 이 어음에 대해서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한 거죠. 이 어음이 만약에 상환이 어려울 지경이 되면 강원도가 대신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대신 강원도는 다른 채권을 담보로 받았죠. 근데 이 채권이 9월 29일,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어음 만기가 되는 겁니다. 만기가 되면 당연히 갚아야죠. 근데 중도개발공사가 그걸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니까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그러면 그거를 그 중도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자, 어떻게 갚아나가겠는가 하는 걸 협의를 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생략하고 9월 28일 날 법원에 이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 신청을 냅니다. 그럼 회생 신청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는 건데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란을 발행하는 걸 발행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같은 거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하면 결국 국가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개발공사가 얘기한 이것도 신용등급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그 보증을 선 강원도가 우리 갚을 수 없어. 이러면서 중도개발공사에 대해서 법원에 회생 신청을 내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도내도 상관없다 이런 거죠. 그렇게 되니까 금융시장이 이제 국채도 못 믿겠네? 지방채도 못 믿겠네? 이렇게 돼서 큰 충격에 빠진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책임? 당연히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책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경제 논리에 따르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 레고랜드 사태, 이거는요 처음부터 과연 이게 사업성이 있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업성이 있느냐. 그럼 그때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시절입니다. 근데 그런 우려가 제기했는데 강원도가 밀어붙였죠. 밀어붙이니까 그냥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또 중간에 돌출 변수가 생긴 겁니다. 2014년이죠. 2014년에 이 현장에서 고인돌 등 선사시대 유적지가 발견이 됩니다. 이 유적지가 발견되면 그거 해결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당연히 지연되죠. 이자는 늘어나죠. 강원도가 처음에 지급보증한 액수가 2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해서 2014년에는 이게 2,050억이 됐습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된 겁니다. 10배 가까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강원도도 가슴이 쓰렸겠죠. 이러면 당연히 당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이 문제를
발벗고 나서서 대책을 세우고 강원도의회에 의해 그 승인도 받고 이래서 뭘 어떻게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이 없었다. 이 부분은 또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문순 전 지사는 아니 이건 김진태 지사가 잘못한 거야. 김진태 지사가 그 중도개발공사 뭐 부도가 나든 어떻게 되든 그냥 일단 놔두면 중도개발공사가 그 이후에 뭐 이런 것 저런 거를 동원을 해서 갚아나갔을 텐데 그걸 법원에다가 섣불리 회생 신청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김진태 지사는 아니다. 그대로 두면 이거 파산될 게 뻔한데 그걸 우리가 지급보증을 섰는데 그걸 그대로 놔둘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또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 주장이 맞느냐. 사실은 누구 주장이 100% 맞다 이렇게 얘기가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보증액 확대 210억을 250억으로 껑충 띄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거는 또 잘못이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야 국채 지방채 다 못 믿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어음 뭐 이런 것들은 신용 훨씬 더 불신이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가 이 부분에 회생 신청한 거 사과하고 자 올해 12월 15일까지 지급 보증한 채무 이거 다 갚겠다. 2,050억 다 갚겠다. 이렇게 해서 급한 불을 껐습니다. 정부도 금융시장의 충격이 커지니까 50조 원의 긴급 무슨 펀드 같은 걸 조성해서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민주당이 50조의 혈세를 투입해서 막았다. 2,050억 원을 막을 일을 이 50조로 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또. 그건 아닌 것이. 그러니까 우선 앞에 김진태 책임이냐 최문순 책임이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김진태 책임이다. 그런데 그럼 원인과 관련해서는 최문순 전 지사의 책임이 상당하다. 물론 그것도 100% 최문순 전 지사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거고요. 그 정도의 책임 문제가 있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50조 혈세를 투입했다. 그래서 마치 50조를 날리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요. 금융지주사, 보험사 이런 데 등에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채권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이 만기가 돼서 채권을 팔아서 이 돈을 회수할 수 있으면 뭐 회수 상당 부분은 회수는 가능하겠죠. 그러면 뭐 이거는 돈을 되찾는 거니까 갑자기 50조 혈세를 투입해서 뭐 돈을 하나도 못 찾는 것처럼 이거는 아니다. 다만 요 과정에서 이제 뭐 디폴트 도저히 우리 못 갚겠다라고 하는 부도나는 부분은 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지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부도나는 거는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조 혈세 투입해서 당장 50조를 날리는 것처럼 얘기한 민주당의 주장 이거는 정파적인 주장이고 실질적으로 이건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채권을 팔아서 그래서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도나는 것만 문제가 될 텐데 이 부도나는 부분은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김진태 현 지사가 이걸 회생 신청한 부분은 그러면 다 잘못됐느냐? 꼭 그것도 아니다. 왜?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윤희숙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모두가 김진태를 욕해도 당신이 김진태를 욕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성남시장 취임하자마자 성남시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상환 유예,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빚, 당장 못 갚아.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것도 당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이 모라토리움 선언했을 때는 이 난리가 안 났는데 지금 김진태가 뭐 모라토리움하고 좀 다른 거죠. 지급보증 철회하고는
그렇긴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비슷하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거는 왜 난리가 났느냐? 그 점에 차이가 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모라토리엄 선언했던 2010년 7월 이즈음에는요, 우리의 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있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경제난이 있던 때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김진태 현 강원지사가 지급보증을 철회하더라도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으면 이 부분은 시장에서 충분히 흡수가 됩니다. 아니 뭐 2천억 정도 뭐 누가 부도냈다고 그래서 그거 흡수 못할 정도의 경제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경제 위기로 그렇잖아도 뭐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니야? 뭐 이런 흉흉한 상태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이런 조치를 취하니까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큰 거고요. 그렇잖아도 지금 망할 지경이다. 뭐 이런 비명이 들리는 상황에서 충격이 큰 거고, 2010년 7월 달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모라토리움 선언할 때는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냥 그 충격을 다 흡수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큰 위기가 없었고, 뭐 정부에서 뭐 이런 그 어떤 채권을 사는 듯한 뭐 50조 뭐 무슨 그 자금 투입 뭐 이런 일은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김진태 강원지사한테 얘기를 한다면 강원도만 보지 말고 전국적인 어떤 경제난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 이 시점에 이렇게 지급보증 철회와 같은 이런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의 정치적 요소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임 강원도지사인 최문순 씨가 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 지워야 되겠다. 그리고 레고랜드 이거 앞으로도 계속 적자날 텐데 정말 골치 아파. 이쯤에서 이거 그냥 파산시켜? 뭐 이런 생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정치적 이유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태 지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크게 보지 못한 것, 지금 이거 하나를 파산시켰을 때 우리 경제에 주는 여러 가지의 상징적 의미, 주름살 이런 것들을 크게 보지 못한 책임, 이건 김진태 현 지사가 져야 되는 거고요. 다만 전 지사가 져야 될 부분은 처음부터 이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14년 뭐 구석기 시대 유물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의 한 번의 위기를 도의회 등의 승인을 받아서 함께 돌파하지 못했던 측면, 이런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책임에서 자기는 전혀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정파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레고랜드 사태,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면 사실은 김진태 현 지사의 책임 제일 크죠. 그러나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나는 책임 없어 라고 할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김진태 현 지사의 책임의 또 상당 부분은 하필이면 경제 위기가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기폭제 역할을 하는 조치를 했다. 이거는 김진태 현 지사가 이 경제 상황을 너무 크게 보지 못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의 앞으로의 통찰력 또는 어떤 경제적 식견 뭐 이런 거를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파적으로 누구의 100%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하는 걸 제가 레고랜드 사태 이거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